박정훈의 피아노 연주곡 Love Me Not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 요가를 행하는 사람 중에는 모든 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이성과의 관계를 아무 때나 원할 때마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인도를 안 갔던 이유 중에 약간 요가가 이상한 쪽으로 신체적인 데 집착,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인제 좀 심각하게 누군가에게 믿는 어른에게 들어서 인도는 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성적인 그 측면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나라야.' 이렇게까지 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스와미지께서는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건 심장의 중심이 열리면서 에너지가 위로 흐르면서 깨달음과 지혜로움과 연결되지만 자유롭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성적 욕망을 만족시켜라. 이거는 오히려 에너지가 아래로만 내려가서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어두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조차도 위아래 완전히 다르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과로 연결되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안쪽으로 에너지가 쌓이지만 이성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밖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 또한 완전히 다르다. 그럼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 주셨어요. 또 심장의 그 에너지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자의 명상과도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하타 요가 수행,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요가 수행을 할 때 이 쿤달리니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거는 요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쿤달리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는 힘이 내면에서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기도 하고 땀에 젖거나 또는 정확한 방향 없이 막 몸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고 막 돌고 땀 흘리고 이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가 시작하고 한 6 개월도 안 돼서 막 그 경험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잘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셨고 그게 기춤이라는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잘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승이 안 계셨다면 그때 몸을 크게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소리도 하이 소프라노에서 지금은 남자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중저음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스승에게 좋은 방편으로 배우면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상태에서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이거를 꼭 미세하게 살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요즘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그래도 작년에 워낙 더웠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괜찮아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바람 하나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 계속 30 도였잖아. 막 인데 요즘은 밤 되면 좀 그래도 바람이 불어 주고 괜찮잖아.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 여름밤이 좀 불편해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요. 열대야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어 열대야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열대야 이러면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25도 이상일 때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한 일 주일 동안 이렇게 밤의 온도를 좀 재보면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 그러는 약간 그래도 시원해하는 그 온도를 보니까 27 도더라고요. 27-8도 정도가 오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선풍기도 켜게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게 되잖아요. 그럼 인제 거기에 저체온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좀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1940 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0 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밤에 최저 기온이 25 도인 때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90 년대 이후부터는 약 10 일가량이 나타나고요. 작년 2018 년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7일 동안,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열대야가 많아졌는데, 그거는 인제 아스팔트가 더 많이 깔리고 그리고 높은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유리관에 서로 복사열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게 밤에도 식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문화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불편해지는 그런 좋지 않은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쪼끔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열대야가 되면 습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불쾌지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열대야가 있을 때는 모두의 불쾌지수가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정말 좁고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기 쉬운 그런 상태라고 해요. 이게 인제 만성적인 피로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또 무기력증도 오잖아요. 그래서 또 무기력해서 삶을 열심히 살지 못하다 보면 '난 왜 이러냐.' 이러면서 삶에 대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에 너무 습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그 방바닥을 뽀송뽀송하게 하기 위해서 쪼끔 방바닥을 덮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좀 가동시키면, 물론 경비가 좀 많이 우려되긴 하죠. 그렇지만 환경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요. 한 20-30분 정도 그렇게 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공기는 차게 바닥은 약간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만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기 위한 그 수칙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알코올이나 카페인, 홍차, 그리고 초콜릿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추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로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로 밤에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약해지고 방광도 약해지고 위장도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담배까지 피게 되면은 호흡기까지 약해져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낮잠을 취하게 되는데요. 낮잠도 30분 이내로만 자야지 효과가 있고요. 30 분을 넘게 되면 이게 푹잠이 돼서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잠이 안 오면 그냥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셔서요. 저희 명상 카페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동작들 좀 하시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숙면에 도움이 돼.' 하면서 지나치게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잠이 안 오지요. 그래서 잠자기 2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열대야가 이어질 때는 낮에 꼭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루에 한 번은 운동을 해야지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고요. 체온을 잘 조절해서 면역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미지근한 물로